지난 1월 초 제보를 받았다. 강원도 평창. 슬레트 위장막을 걷어내자 밀렵된 너구리들이 나타났다. 모두 20마리, 8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죽은 너구리 사이에서 살아남은 너구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녀석들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못해가지고 네.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 지금도 빨리 구출을 해야만이 되는데 예. 살아남은 12마리는 상처투성이었다. 지금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예, 먹이를 주지 않아 저희들끼리 서로 뜯어먹은 흔적들이다. 그 너구리를 뜯어 먹으려고 지난 겨울 이 땅에서 밀렵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환경 스페셜은 밀렵을 방송했다. 살이 뿌려 3년씩 3년씩. 석 달여의 취재 기간 동안 적발된 밀렵꾼만 100여 명이 넘었다. 지금 살아있는 거 두 마리 살아있구나. 밀렵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고란이요, 고란. 고라니요? 이제 이렇게 밀렵 대상도 무차별적이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한번 세어보세요. 이거. 이게 밀렵꾼 한 사람 집에서 발견된 밀렵 도구가 2천여 점. 부대 빈관 하면 되세요. 양과 종류가 상상을 초월했다. 스프링 올무에서 트랩과 창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야생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것들이다. 밀렵된 야생 동물들은 비밀 창고에서 도살당하고 있었다. 여기. 아니. 대봐도 되고. 도살장 한편에서는 밀렵 도구가 제작되기도 했다.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빨이 이렇게 클 리가 없다고. 밀렵된 야생 동물은 공급책에 의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희귀한 야생 동물일수록 몸에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수요충 중에는 사회지도충도 있었다. 살림도 해야 되거든. 밀렵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저기 멧돼지입니까? 이거 뭐예요? 살팽이? 무슨 동물입니까? 살팽이. 아유 사기네. 보호동물. 되겠네. 살근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 야생 동물이다. 방송 후 1년. 취재팀은 다시 밀렵 현장을 찾아 나섰다. 경북 문경 밀렵꾼 최모 씨의 집. 굳게 걸어 잠근 창고문을 열자 비밀 사육장이 나타났다. 발견된 야생 오소리는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올무에 걸린 다리가 오랜 시간 방치돼 잘려나간 것이다. 옆우리의 오소리 또한 상처가 깊었다. 올무에 걸려 찢어진 상처 때문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찾아봐. 이쪽에 좌측편으로. 아이고, 이 잡았다. 냉장고 안에서도 오소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게 지금 뭡니까? 어소리. 연덕 찔렀네. 오소리의 쓸개와 간은 이미 보신용으로 팔려나갔다. 거기서 두 마리 딱 하고 월악산에서? 월악산에서 어머니가 두 마리 했고 딴 거 한 마리 한 거야. 그 작년에 6마리 잡고. 6마리 그거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6마리, 올해 2마리. 밀렵군이 오소리를 잡은 곳은 놀랍게도 국립공원 아니었다. 또 다른 창고에서는 밀렵 도구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 500여 점. 종류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 발목을 채는 덫, 운반을 위한 그물, 스프링 올무와 쇠줄은 멧돼지를 잡기 위한 것이다. 창에는 발목을 절단할 정도로 강력하다. 국립공원 월악산 근처의 한 식당. 식당 뒷마당에서 개구리 5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전부 토종개구리네. 토종개구리야, 여기가. 뱀도 20마리나 발견됐다. 모두 이 근처에서 잡힌 것들이다. 식당 뒤편의 계곡. 그다음에. 계곡물 속에 숨겨둔 개구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엄청나. 그래야 뭐야. 이날 찾아낸 개구리는 모두 2,000마리가 넘었다. 보신용으로 개구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에 2,000원씩 팔려나갔다.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먹였다면 주고 그랬어요. 우리 장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팔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또 우리 고객이지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좀씩 고객 중에 주 고객층이 누굽니까? 고객 중에 여기 다양하지 뭐. 단양이요? 아니 다양하다고. 다양하다고요? 강원도 평창의 한 밀렵군 집. 이거 좀 저기는 와요. 와요. 창고 안에서는 각종 밀렵 도구가 발견됐다. 그 밑에 또 있네. 아니 바닥에. 또 없나? 마당 건너편의 창고. 서너 평 남짓한 창고는 악취로 가득했다. 너구리 사체 때문이었다. 비좁은 창고에는 죽은 너구리의 뼈와 가죽이 널려 있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너구리들도 두려움과 배고픔에 지쳐 죽어가고 있었다. 밀렵군은 석 달 이상 너구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다 뼈가 나왔습니까? 예, 그 너구리가 예. 애미가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새끼를 뜯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 밀렵꾼이 전문 밀렵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전문이죠. 전문 밀렵꾼입니까? 네네. 창고에서 발견된 너구리는 모두 20마리. 이미 8마리는 죽고 12마리만 살아남아 있었다. 밀렵된 너구리들은 먹이가 없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살아남은 너구리 12마리는 이날 동물구조협회로 긴급히 이송됐다. 지난 1월 초 제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단양군 일대 밀렵을 단속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로 담근 40여 개의 술병을 압수했다. 술을 담근 내용물은 충격적이었다. 뱀술은 물론이고 구렁이 알로 담근 술도 있었다. 술의 재료가 된 야생동물은 20가지가 넘었다. 뜸보기로 담근 술, 노루뼈로 담근 술, 그리고 너구리에 이르기까지 밀렵된 야생동물은 보신용 건강주의 재료가 됐다. 희귀한 야생동물일수록 더욱 몸에 좋을 것이라는 맹신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가리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야생동물인 삭도 희생됐다. 보신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야생동물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밀렵된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 밀거래하려던 야생동물은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었다. 냉동된 수달은 5년생 수컷이었다. 수달의 생식기가 정력에 좋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마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다. 밀거래업자에게 수달을 팔아넘겼다는 밀렵꾼의 집. 이게 전문가죠, 이게. 단속반은 집안에서 각종 밀렵 도구를 찾아냈다. 아마추어들은 그냥 철사 있잖아요. 일반 철사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서 죽었다는 게 그래요. 뭐 한 저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 지금 가지고 말이야. 쭉 펴자, 쭉 펴봐. 자, 쭉 펴봐. 자, 쭉 펴. 수단만 아니야 이거 수단. 창고에서 정치망이 발견됐다.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말이야. 당신 민물고기를 잡는 정치망 그물은 종종 수달 밀렵에 사용된다. 이중 그물로 돼 있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이다. 용의자는 수달 밀렵 사실을 끝내 부인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은 수집, 운반, 보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못 나가죠. 천년기념물인 수달까지도 지금 마구잡이로 잡고 있고 정말 이 그 정치망 같은 이런 거물을 쳐서 야생동물을 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이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 부근 우리에서는 오소리와 너구리가 발견됐다. 용의자는 오소리 밀렵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계속되는 밀렵으로 국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500여 종 가운데 179종이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부가 추산하는 한 해 밀렵 규모는 30만 마리, 시가로 3천억 원 이상이다. 야생동물의 수가 줄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생동물의 가격은 상승했다. 그러나 수요층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것이 밀수다. 야생동물 밀수의 주요 통로는 항만이다. 지난해 6월 부산 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하려던 야생 오소리 50여 마리를 적발했다. 그대로 잡아가지고 바로 꺼스른 다음에 이걸. 그렇죠. 이거 울며 잡은 거나요? 예, 철사 울면에 그죠? 냉동된 오소리 다리에는 올무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의 보신 문화 때문에 밀렵은 중국 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잡으세요 이거. 그죠? 예. 이거. 자, 이건 좀 새끼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새끼까지도 예. 진짜 몸에 좋다 그러면 적발된 오소리의 절반 이상은 태어난 지 5달 미만의 새끼 오소리였다. 일렬로 하나. 예. 그거는 새끼를 베고 있는 어미 오소리도 적지 않다. 새끼 뺀 걸 갖다가 예. 잡으면 새끼를. 곰쓸개 대용으로 쓰이는 오소리 쓸개. 밀수에 성공한다면 50배의 풍리를 남길 수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밀렵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잡으려고 하는 수량에 한정이 있고 그런데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중국에서 싸게 판매가 되니까 그거를 밀수입해서 어떤 폭리도 취하고. 지난해 6월 군산 세관에서는 구렁이 220kg이 적발됐다. (98년과) (99년) 인천 세관에서는 곰발바닥과 오소리가 적발됐다. 단속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생동물 밀수 적발 건수는 그 전년도의 4배가 늘었다. 주요 품목은 곰쓸개와 뱀, 사향 등. 그 상대국은 90% 이상이 중국이었다. 중국 길림성 훈춘의 한 시골 마을. 마을 전체 40여 가구가 모두 농사를 짓고 사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그런데 5, 6년 전부터 이 마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겨났다. 바로 야생동물 밀렵이다.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밀렵된 야생동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 이게 신장이에요? 집주인이 꺼내놓은 것은 사슴의 염통. 한국인 관광객들은 사슴 염통에서 주사기로 피를 뽑아 먹는다. 피가 약이라. 5년생 사슴 고기는 이미 한국인 관광객에게 팔렸다. 예, 거였고 집주인은 연락만 하면 야생동물을 사가는 한국인 단골까지 있다고 자랑한다. 야, 이 산에 있어요? 예. 두무 이걸 뭐로 잡은 거예요? 총으로? 토사. 아, 몽. 사슴 고리는 정력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다. 이건 저래 산에서 잡은 거니까. 실제 산에서 잡은 거니까. 예, 집에 가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녹용. 이 큰 것을 어떻게 운반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갖고 들어간다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국가의 보물이니까. 말 글쎄 하다 하겠다 해서는 딱 같은 조니까 시름 놓고 말하는 거. 취재진은 밀렵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훈춘 지역은 여우를 비롯해 야생동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우. 주민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산 곳곳에 덫과 올무를 설치했다. 그리고 산에서 밀렵 도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노루 잡는 거. 이게 다 가이야. 노루 잡는 거. 이렇다. 야생동물 몇 마리 잡아 파는 것이 1년 내내 농사짓는 수입보다 낫다는 주민들.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하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야생동물은 급격히 감소했다. 밀렵을 위해 주민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마을에서 2시간 거리의 훈춘시장. 이곳에는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구입을 알선해주는 소개상을 만날 수 있었다. 죽어서 냉동된 거. 사는 거 없어 사는 거. 都那个冷冻的吧？对，就是冷冻，就是打死以后，像套勒死以后，就冷冻起来，速冻起来。 그 올무에 걸친 그대로. 그대로요 그러면? 그래 저 죽은 그대로. 그래 죽은 지 얼마 됐어 지금? 거래 과정은 조심스럽고도 은밀했다. 두 번에 걸쳐 차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식품 회사의 한 냉동 창고. 그들이 내놓은 것은 올무에 잡힌 야생 노루였다. 어디 저기 야생 맞나? 이거 긁어냈어? 바로 어제 잡았다는 8년생 노루는 부패를 막기 위해 내장을 제거한 상태. 70kg이 되는 노루 가격으로 이들은 중국인 봉급 생활자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했다. 길림성의 연변은 한국인들의 보신관광 중심지다. 연길의 한 시장. 좌판마다 갖가지 보신 상품들이 가득하다. 이거네 이거. 白色吗？这是白色豆吗？对，白色，这是白色。是不是扒了皮儿？不是扒了皮儿，就这样就这种。啊，可是그 원상태래요. 예. 不是扒皮， 완전히 희한해. 天然白色。 저 시장이라면 그래서 값이가 시내만 쌉니다. 사적인 리터브를 지방도. 시장 한편에서 거래되는 야생 오소리의 가죽과 고기. 중국인들은 오소리 고기를 먹지 않아서 오소리 밀렵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이 찾으면서 오소리 밀렵이 시작됐고 지금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보신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하는데. 네, 한국 분들이에요. 그냥 오소리탕 드시잖아요. 그러면 예약하세요. 예약하면 600원에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기름까지 다 아저씨네 드리고요. 설계하고 다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보신 상품 중 하나는 웅담이다. 곰, 사슴, 오소리, 노루. 온갖 야생동물이 한국인의 보신을 위해 순환을 겪고 있다. 연길에는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보신관광 코스가 개발돼 있다. 연길시 근교의 한 곰 사육 농장. 모두 46마리의 반달곰이 비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 우리에 갇힌 곰들은 하나같이 보호대를 차고 있다. 쓸개즙을 뽑아내기 위해 곰 몸에 뚫어놓은 구멍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곰은 아주 희귀 야생 동물로서 응당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놀아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또 특히나 한국 관광객들이 수요로 해서 전변이 그런 그 밀렵해온 그 야생곰들을 합해서 한 2,000마리 정도 지금 살창 속에 갇혀서 아주 그 신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쓸개즙을 마시기 위해서는 보호대를 풀고 곰 몸에 난 구멍에 호스를 끼워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곰에게는 대단한 고통이다. 뽑아낸 쓸개즙은 즉석에서 술과 섞어 마신다. 반달곰 한 마리에서 뽑아내는 양이 하루 500g 내외. 성인 한 사람이 한 번 먹는 양이다.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네. 어느 양은 몇 그램 정도? 다 상태로. 상태에서 하면 500. 제일 많아. 하루에 500g. 500g. 한 그램. 한 마리에서? 네. 몸에 구멍이 뚫린 반달곰의 수명은 보통 2년. 이렇게 사육되고 죽어가는 반달곰이 연변에서만 한 해 2천여 마리. 한국의 보신문화는 이렇게 이웃나라 중국의 야생 동물까지도 무참히 희생시키고 있었다. 김포공항. 지난해 이곳을 통한 관광객들의 야생동물 밀수가 4배로 증가했다. 논현동 서울세관에는 최근 5년간 김포공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적발된 야생동물들이 전시돼 있다. 보신에 좋다는 곰 발바닥과 백사에서부터 박제용 곰과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최대 수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포공항에는 야생동물 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탐지견 심바가 배치됐다. 심바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 탐지견이다. 심바를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세계적인 동물 보호단체인 아시아 동물기금. 이들은 심바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심바는 지난 1년 동안 30건의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적발해냈다. 지난해 11월 야생동물 도살 현장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은 충북 옥천의 사슴농장. 다른 저기도 아니고 밀려봤다는 것도 제보가 있으니까 어떤 동물인지가 좀 확인을 하자고. 사슴을 길러서 분양하는 농장이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뭐. 사슴 우리 안에서 밀렵된 노루 한 쌍이 발견됐다. 노루 수컷은 발목이 잘린 상태였다. 밀렵의 증거. 잠깐만. 따라와요. 우리의 다른 쪽에서 도살된 야생 멧돼지도 발견됐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3년생 수컷인 멧돼지는 120kg이 넘었다. 멧돼지 앞다리에도 올무에 걸린 상처가 선명했다. 낮에 한번 더 와서 챙겨. 자물쇠까지 굳게 채워진 대형 냉장고.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절단된 냉동 멧돼지의 발. 야생 맞아, 야생 맞아.
밀렵된 야생동물의 도살 흔적은 사슴농장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거 어디 잡은 거야 이거? 이거 오늘 잡은 것 같아 오늘. 오늘 이거 숙성시킨다고. 오늘 잡았네. 이 지금 저 이어놓은 거예요. 숙성이 잡은 거야. 오케이. 아예 되지. 이봐 이 털봐. 오케이 들어가. 쎄. 사슴농장은 밀렵된 야생동물의 도살장이었다. 겉으로 합법적인 사육농가임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되지. 기름이 그러면 아니 잘라가지고. 그렇지. 내려가 그렇지. 이른바 야생동물 세탁. 야생동물 세탁이 이루어진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 저 허가를 낸 저거야 일반 밀렵꾼들이 잡아서 사육했는데서 그렇게 이게 뭐 저거 말해서 세탁하는 적이지 뭐. 그래서 해가지고 밀렵으로 다시 이제 팔고 매매가 되는 게 비일비재하죠. 단속의 위험 없이 야생동물을 밀거래할 수 있는 야생동물 세탁. 야생동물 세탁은 밀렵의 새로운 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밀렵의 또 다른 유형은 규모가 커지고 점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뱀 밀거래 추적에 나섰다. 또 움직이네. 잠복 취재에 들어간 지 사흘째. 현장에 나온 사람은 중간책이었다. 자 사실 50개, 잡사 100개, 능사 50개, 우레 4마리. 다른 건 뭐 이게 두각기 뭐 있어. 능사는 뭉치셔 들어가지. 물건 좀 많이 만들어. 약속 장소와 시간은 수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마침내 뱀 거래 경력만 30년이라는 수집상을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각종 뱀이 가득했다. 자 저기 뱀 이거 다 갖고 와. 남의 물건이야. 이날 거래하려던 뱀은 약 350마리. 지금 까치살무사 이거죠? 까치살무사. 이 까치살무사고. 화사, 7.4, 능사 등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 뱀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밀렵꾼들이 잡아들인 것이다. 얼마한테 세요? 죽어요. 3만 원 주면 죽어 이거. 이거 내게 돼 있습니까? 그 속에는 구렁이도 4마리나 포함돼 있었다. 구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렁이는 이제 육지에서는 거의 사라져 섬 지역에서 밀렵된다. 밀렵이 육지를 넘어 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구렁이는 섬에서밖에 안 팔아요 지금은요. 여기 육지에는 멸종돼 버렸어요. 육지에는. 그럼 저도 전남의 섬에서 올라오죠. 섬이랑 어디 섬입니까? 섬에는 주로 완도 지방이죠. 완도 지방. 완도 지방 그 작은 섬들. 이날 밀거래 되려던 뱀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가격도 2천만 원을 호가한다. 그렇다면 야생동물 보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난달 15일 연세대 의대 이규재 박사는 기생충 감염 환자의 수술을 집도했다. 환자는 30대 초반의 여성. 이 박사는 그녀의 근육 조직에서 기생충 스파르가눔을 검출해냈다. 스파르가눔은 뱀을 먹을 경우 감염 확률이 높은 기생충. 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파르가눔 감염자의 49.3%, 곧 감염자의 절반이 뱀을 먹고 감염된 경우였다. 우리는 이 박사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올해 65세 김원순 씨는 30여 년 전 단 한 번 뱀을 먹은 적이 있다. 한 30년 가면 될 거예요. 짐작은 한 25년 이상 30년. 이거요? 네, 이게. 그로부터 12년 후 스파르가눔은 배 근육 부분에 나타났고 수술로 꺼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 이거요. 수술 후 15년 만에 기생충은 또다시 다리에서 발견됐고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했다. 아 여기 있네 여기요.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쪽도 있고 이쪽 있고. 얼마나 골이 아프고 온전 아주 그냥 이게 불대 같았어요. 머리가. 그래서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다 먹죠. 뒤로는 안 붙을 거예요. 아마 불에 붙을 거예요. 살 붙을 거예요. 한 번 발견된 기생충은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른다. 그거 있지도 않아요. 지금 3일. 감염 기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는 거로 보고 길게는 20년, 30년까지도 생존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 50대 이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뱀을 드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발병을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우리는 엄기선 박사 연구팀에 의뢰해 뱀의 스파르가눔 감염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은 뱀 20여 마리. 껍질을 벗겨내자 스파르가눔이 검출됐다. 발견된 곳은 뱀의 근육 조직. 천천히 다 뜯지 말고. 근육뿐만이 아니었다. 껍질에서도 많은 수의 스파르가눔이 발견됐다. 실험 대상 중 스파르가눔이 검출된 것은 절반가량. 이날 실험에서 검출된 스파르가눔이 30마리가 넘었다. 네, 이 뱀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스파르가눔은 잘린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사람 몸속에서 생존 기간은 20-30년 이상. 몸속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 인체에서 뇌로 이동할 확률은 25%. 간질이나 중추신경 마비로 이어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뱀들 피하와 근육 또는 복강 속에 그 스파르가눔이라고 하는 일명 고아벌레라고 해서 고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인데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기에도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중추신경에 들어갈 경우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환자들의 수술 사진에서도 드러난다. 수술 사진은 스파르가눔이 가슴과 뇌 그리고 눈으로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기생충 감염은 뱀 같은 파충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범한 농군 조현찬 씨. 그는 3년 전 죽을 고비를 넘겼다. 발병 원인은 야생 오소리 때문이었다. 98년도 한 10월 달쯤 가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옷을인가 그때인데 우린가도 모르겠고 한 마리 가져와서 같이 먹자 그래서 종긴 줄 알고 일단 같이 먹자 그랬지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제 먹고 나서는 금방 안 나타나고 한 보름에서 한 20일 내 생각으로는 이제 그게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소리 먹은 거는 까맣게 이제 먹어버리고. 증상은 오소리를 먹은 후 10여일 후부터 나타났다.
조 씨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한 설사로 식중독이 의심됐고 온몸의 근육통과 오한은 몸살과 비슷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3개월간에 걸친 온갖 검사 결과로 밝혀진 병의 원인은 선모충 감염. 바로 오소리 기생충에 감염됐던 것이다. 조 씨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오소리 선모충 감염자였다. 조 씨는 3차례 걸친 기생충 제거 수술과 힘겨운 약물 치료로 겨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요거 다 뗀 거네요. 3군데네. 요거 좀 잘 좀. 일부 포유류에 기생하는 선모충 역시 감염될 경우 우리 몸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위험한 기생충이다. 조 씨 병의 원인을 밝혀낸 경상대 의대 손은목 교수는 선모충의 치명성을 경고한다. 이 유충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골격근뿐만 아니라 심근이라든가 심장근육이요, 심장근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근육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심근염이라든가 심장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갑자기 뭐 사람이 그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요. 뇌에 들어갔을 때는 뇌막염을 일으킨다든가 뇌염을 일으켜갖고 아주 심하게 사람이 상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먹은 오소리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조현찬 씨. 그때 이후 야생동물을 절대 먹지 않는다. 절대 안 먹어야 되죠. 먹으면 완전히 생명을 담보로 잡혀놓고 뭐 죽을 각오하고 먹는 것 같으면은 뭐 먹어도 뭐 괜찮지만 살락하면 절대 안 먹어야 되지. 밀렵은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7일 청주시 교외의 한 야산. 밀렵 후 그 자리에서 먹고 간 흔적이 널려 있다. 봉지를 열자 야생동물인 고라니의 가죽과 내장이 쏟아져 나온다. 죽은 고라니는 3, 4년생으로 모두 6마리. 한결같이 염통 부위에 총을 맞은 자국이 있다. 여기도 있군요, 여기. 아니, 이 총. 총구멍이니까 지금. 예. 거의 좀 정확하게. 염통의 총구멍은 고라니의 피를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저기네. 예, 이거 피 빼먹고 이제. 사람들은 밀렵 현장에서 고라니의 피와 드링크젤을 섞어 마셨다. 요게 지금 요 정도가 고라니 한 3, 4년. 그리고 고기는 현장에서 모두 수거해 갔다. 네, 고라니 한 3, 4년생. 자, 그대로 여기다 덮쳐. 이제 밀렵은 단속을 피해 밀렵 현장에서 도살과 보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는 밀렵. 이제 밀렵 시기도 겨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오소리 작업이 뭐 오소리라든가 노루, 놀갱이 다 포함되고요. 또 8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멧돼지 작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겨울에만 지금 밀렵하는 걸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계속 거기 불법 그 야생동물을 포획한다고 봐야지. 그럼 이제 1년 내 잔혹한 계절 겨울은 지나갔다. 그러나 밀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빠져들어간다. 그 군용으로 그래. 강원도 평창의 너구리 밀렵꾼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달 밀렵의 용의자 김모 씨는
천연기념물 수집 운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밀렵한 야생동물을 세탁했던 김모 씨는 벌금 150만 원에 풀려났다. 살을 비롯해 온갖 야생동물로 술을 담궜던 박모 씨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다.